며칠 전 강연차 울산에 갔다가 장생포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장생포에는 고래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몸무게를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올라가면은 가장 큰 고래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65kg인데 그 저울에 올라갔더니 가장 큰 고래는 제 몸무게보다 780배나 된다는 이런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생존했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컸던 동물이 무엇이냐 물으면 공룡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남빙양에 많이 살고 있는 블루웨일, 한국말로는 대왕고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큽니다. 대왕고래가 지금까지 잡힌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210톤짜리가 있습니다. 고래의 크기는 경이적입니다. 고래의 아기가 태어나면은 6개월 만에 몸무게의 성인 어른 고래의 반까지 자라는데 하루에 우유를 2톤씩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kg씩 자란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풍선처럼 부풀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래는 가장 큰 동물이면서 또 가장 오래 사는 동물입니다. 이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극해만 사는 고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우헤드 웨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몸이 똥똥합니다. 블루웨일 다음으로 큽니다. 가장 큰 것은 한 130톤, 무게가 한 20m 됩니다. 알래스카 근해에서는 에스키모들이 생계형으로, 요새 생계형이라고 하면 자꾸 노무현 생각이 나는데, 생계형은 먹고 살기 위한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포경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헤드 회의를 하나 잡았더니 거기에 작살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뽑아보니까 놀랍게도 1880년대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만든 이 작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130년을 산 고래였습니다. 그 뒤에 이 최근에 고래학자들이 이 북극 고래라고 합니다. 보우헤드 웨일, 북극 고래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 150살에서 200살까지 산다고 나왔습니다. 에스키모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북극 고래는 사람의 2배를 산다. 사람보다 2배나 더 길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고래에 취미가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래가 인간을 우습게 할 것이다. 고래는 이 대양을 마음대로 떠돌아다닙니다. 고래에 도전할 동물도 인간을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래를 잡아먹는 동물이 딱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이고 또 한 존재는 킬러 웨일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솔피라고 합니다. 범고래라고도 하는데 알록달록하고 하얀 점과 검은 몸뚱아리가 묘하게 이렇게 잘 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올란도의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 킬러 웨일이 글자 그대로 고래를 잡아먹는 고래인 것입니다. 사람과 킬러 웨일만 피하면은 고래는 200살까지 살면서 이 대양을 마음대로 헤엄쳐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고래는 사람처럼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포경선이 고래를 잡을 때 보면 그 가족 단위로 고래가 떠돌아다닙니다. 맨 먼저 누구를 쏘느냐 하면은 아기 고래를 쏘았습니다. 그러면은 순놈도 암컷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컷을 쏘면은 암컷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암컷을 쏘면은 수컷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래는 남편이 더 의리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한국은 고래가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동해안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한국만이 포경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포경업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사람이 직접 고래 등에 올라가서 작살로
찍어서 죽이는 아주 용감한 망취법이라는 이 고래 잡는 산업이 발달했는데 한국만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래를 잡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래 잡으면은 뭐 돈도 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선조의 주작 즉 이 신분 체제 아래에서는 고래를 잡아서 출세도 할 수 없고 고래가 이 바닷가에 표착하면은 이 관리들이 와서 주민들을 혹사를 해서 기름을 다 짜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나눠주지도 않고. 그래서 고래가 해안에 닿으면은 우리 어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고래를 밀어가지고 바다로 살려보냈다고 합니다. 요새 무슨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원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돈벌이가 되지 않고 고래는 골칫덩어리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영국의 그 여행가입니다. 여행가가 19세기 말에 한국에 와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 즉 돈을 벌기만 하면은 관리들이 다 착취해 가버리니까 가난한 것이 차라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산업이 발달하겠습니까? 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군대를 크게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사벨라 비숍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즈라는 명작을 썼습니다. 이인호라는 소설가가 번역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러나 마지막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한국인 촌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조선의 마을과 전혀 다른 신천지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느냐. 같은 한국 사람이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보다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진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벨라 비숍은 조선조적인 착취 구조에서 한국 사람들이 벗어나기만 하면은 이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사람처럼 인류 국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 그렇게 되었습니다. 즉 1948년 이후에 조선조적 봉건 체제가 붕괴되고 자유민주 체제가 들어서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기회가 주어지고 국가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고래를 보고도 잡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지구를 품 안에 안고 고래를 사냥하러 이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래 이야기로 시작돼서 결론이 아주 애국적으로 났는데 저는 고래를 이야기하면 항상 옛날에 그레고리 팩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모비딕이라는 영화를 생각납니다. 국민학교 때 아침에 들어가서 3번이나 본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에이하브라는 선장입니다.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모비딕입니다. 그 모비딕을 많은 사람들은 무슨 그런 고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모비딕을 백경이라고 합니다. 이 학문적으로는 스펌 웨일이라고 합니다. 향고래입니다. 이 머리에 아주 그 값이 비싼 용연향이라는 그 향이 들어있고 이것은 화장품에 씁니다. 그래서 비싸게 먹힙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잡은 고래가 이 스펌 웨일입니다. 이 머리가 크기 때문에 포경선을 들이받아 가지고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소재로 해서 쓴 영화가 모비딕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거기에는 에이하브라는 선장이 나옵니다. 에이하브는 모비딕한테 다리가 하나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결국은 모비딕과 같이 자신의 몸을 밧줄로 메고 죽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에이하브가
자연에 도전하는 위대한 인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론자가 득세를 하고 난 다음에는 A하고는 자연을 괴롭히는 사람,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 오히려 모비딕이 자연 그 자체이다. 이렇게 해서 선악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은 그 해석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작품을 위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작품은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